어, 기존에 안내되었던 사항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은 게,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교육 참가자분들한테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 교육 시간 세팅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키 테이크어웨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 계정 생성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저번 교육 시간에는 교육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오래 좀 작업을 하시는 시간이 걸려서 좀 미리 세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그 교육자로 있는 교육자 세팅과 내용을 보시고 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4페이지를 보시고 여기까지 작업을 미리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채트 기능 사용해서 운동하는 부분은 이제 엔도트 라이브를 만든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이따 뒤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도트 2025 버전 어드밴스 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교정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육 자체는 이제 기존에는 엔도트를 모아서 2시간 동안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지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요청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베이직과 어드밴스 2개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놓고 나서 이제 작업들은 베이직을 들으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사용하는 전반적인 과정들을 다 보실 수 있긴 하세요. 다만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기능적으로 활용을 해서 효율성, 그러니까 시간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메뉴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그리고 자주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최신 기능들 위주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엔드노트에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다 설명해 드리면은 그거를 배우는데도 오히려 시간이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최신 기능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총 3가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목차의 구성의 기본은 엔드노트 하는 기능들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엔드노트가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그 다음에 그 수집된 걸 관리하는 기능, MS 워드와 연동을 해서 내가 논문을 쓸 때 참고문을 활용하는 기능, 이게 3단계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단계 과정에서 각각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들 엔도트 베이직 교육은 이미 들으신 상태거나 엔도트 좀 써보신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 엔도트 자체를 가지고, 잠시만요. 다시 활용하시는 방법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엔도트 자체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곳에 이동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대부분 많이 하시는 방법은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대부분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압축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들을 많이 쓰고는 계세요. 근데 다만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는 엔도트도 알고 있습니다.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 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엔도트도 컴프레스 라이브러라는 기능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하시면서 아마 ENLX라는 확장자의 파일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USB 드라이버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로컬에 PC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PC에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면서 이 지금 보신 것처럼 ENL가 데이터 폴더로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PC에 있는 엔도트 프로그램을 다 같이 실행해 보시도록 할까요? 엔도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이제 처음에 라이브러리 그냥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 연습할 라이브러리 만들 거니까 Create a New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뭐 그냥 오늘은 교육이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저는 일단 바탕화면째 보시기 편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간단한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엔도트 라이브러리 작업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할 때 항상 늘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바탕화면 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 2개를 항상 압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들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이 파일 메뉴의 컴프레스 라이브러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팝업 메뉴가 등장하게 되고, 이 팝업 메뉴는 특별하게 설정을 바꾸실 건 없으세요. 대부분은 뭐 기본 디폴트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게 묶여서 가기 때문에 이 상태로 넥스트 눌러서 내가 지정하는 경로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완료된 작업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네. 자, 지금 아마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ENLX 파일이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생성된 ENLX 파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ENLX 파일을 내가 다른 연구자들이나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ENLX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용량의 개념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압축하는 거는 용량이 좀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ENLX는 4GB, 그다음 65,000개 파일이 넘어가면 불가가 더 쓰는데, 사실 대부분 이렇게까지 많이 축적을 하시는 경우는 그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용량의 문제의 경우가 가장 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설명드릴 기능은, 우리가 레퍼런스 수집을 할 때 대부분 펌메드든 구글이든 뭔가 검색을 해서 검색된 결과 내에서 수집을 하게끔 되어 있으시겠지만, 엔드노트 자체에 온라인 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서치 기능 굉장히 많이 물어들 보셔서 이거 안내를 드릴게요. 자, 온라인 서치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온라인 서치라고 이미 디폴트로 그룹 패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4개가 이미 제시는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자주 보던 이름은 아닌데, 세 번째 펌메드는 우리가 익숙하게 되죠. 네 번째 웹 오브 사이언스도 이제 이용하시던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요 이제 온라인 서치 자체는 우리가 이 자체의 클라이언트를 걸면서 가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제 구독을 해야 되는,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비용을 내고 구독을 해서 보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상 활성화를 시켜도 검색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펌메드처럼 무료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선택하셔서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여기는 여기 더하기 기호를 눌러서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유료로 구독하는 자원들이라던가, 또는 해외에 있는 도서관의 라이브러리 카탈로그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을 검색을 하시게끔 되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결국은 검색하는 것들의 주제가 의학, 간호와 보건학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분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분야에서 가장 아티클이 색인이 잘 되어 있고 정제가 잘 되어 있는 건 펌메드죠. 그래서 펌메드를 걸고 그냥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서치 메뉴에서 펌메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어디가 바뀌게 되냐면, 위에 가운데 상단에 있는 메뉴들이 변경이 됩니다. 이 서치 창이 변경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반 올 레퍼런스 가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검색창이 하나예요. 펌메드 NLM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창이 변경이 됩니다. 이 변경된 창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펌메드 검색을 실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기 필드에 보면 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서 필드를 컨택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다양한 필드명들이 등장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펌메드에서 특정 영역을 지정해서 검색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필드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나는 특정 필드를 지정하지 않겠어라면 올 필드를 놓고 그냥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논문의 제목, 초록, 뭐 어필레이션 등등 어느 항목에 나오더라도 다 검색이 걸리게끔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찾을 때는 대부분 논문의 제목이나 또는 뭐 이제 초록 정보들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를 많이 보도록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틀과 초록에 동시에 출연하게 되면은 end로, 그 다음에 둘 다 타이틀 또는 앱스트랙이 나와도 된다면 OR로, 그 다음에 뭔가 낙 검색, 이런 식으로 불리한 연산자도 조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여기 컨테인즈라는 부분이 있는데, 컨테인즈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마 이 필드마다 조금씩 이제 개념이 다르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통일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아마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담고 있는 것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우측에 이제 더하기 빼기 기호는 이제 더 필드를 늘려서 검색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줄여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이틀에다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런캔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서는 서치 버튼 누르게 되면은 Searching PubMed NLM이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만 건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이 15만 건의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리스트업 되진 않고 25개씩 처음에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0이라는 숫자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다시 50개만큼 한 번 더 확장해서 검색 결과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모든 15만 건을 다 불러오게 되면은 너무나 정보량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위별로 잘라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갖고 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 15만 건을 우리가 다 가져가지는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아티클의 레퍼런스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을 통해서 우리가 아티클 상세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이 실리지 않는 건데 초록이 실린 경우들은 이렇게 abstract까지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bstract까지 쭉 읽어내고 나서 이 아티클을 내가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검색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만약 7번 아티클을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 로컬 라이브러리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지금은 서치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올 레퍼런스 이제 추가될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면 지금 보이시죠? 올 레퍼런스 1이라고 들어왔어요. 그 이제 요 7번 레퍼런스가 제 라이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아티클들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여러 개 복수계를 했을 때 복수계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다 내 로컬 라이브로 들어오게끔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가운데 창이 우리 펌메드 웹사이트를 보는다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게 되면 좀 익숙해지시겠죠. 그래서 하나 인터페이스에서 검색도 하고 수집도 바로 가능하다라는 게 온라인 서치의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서치가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닙니다. 온라인 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검색에서는 한계점을 좀 보여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펌메드에서는 어드밴스 서치라는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조합들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다양한 조합들을 구성하기에는 필드는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잘 구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복잡하고 고급적인 검색을 한다고 하시면은 펌메드 웹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나는 그렇진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은 이 온라인 서치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특정 아티클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티클을 알고 있는 아티클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아티클의 제목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바로 검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그냥 다른 논문에 있는 거 그냥 하나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타이틀로 해서 잘 되죠. 지금 제가 입력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미리 검색해 놓은 아티클의 타이틀의 일부분을 검색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펌메드에 아예 아티클 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찾아서 하나씩 추가하는 거 이런 작업들 하기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타이틀이 정해져 있다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이 정보창에 보시게 되면은 DOI 정보 같은 것도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논문의 DOI 정보를 받아놓은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DOI 정보로 검색하셔서 다시 서치. 똑같은 아티클이긴 하지만 지금 저는 똑같은 아티클이지만 이렇게 DOI 정보로 서치라고 바로바로 집어넣기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펌메드 웹사이트를 갔다가 다시 오는 것들이 좀 귀찮은 이렇게 단일 아티클을 찾을 때는 좀 강력함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온라인 서치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주기를 남기는 방법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왜 필요하게 되냐면은 이제 기존의 엔드노트를 쓰시기 전에 우리가 자주 하던 작업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잘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논문을 검색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워드나 엑셀 같은 파일에다가 일정적으로 서지 정보를 막 구축을 해요. 그렇죠? 막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붙여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PDF 파일들은 별도의 폴더에다 모으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엔드노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워드나 엑셀에 정리하던 거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하나의 리스트업을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한계를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각각의 레퍼런스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뭔가 주기를 남겨야 되는데 주기를 어디다 남겨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수집을 했죠. 선생님들도 지금 혹시 안 되셨으면은 펌메드에서 그냥 간단하게 검색하고 한 몇 개, 한 5개 정도 이렇게 수집을 해놓고 한번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수집을 안 하시고 검색만 하셨거나 아직 검색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앞전에 펌메드 NLM에 들어가셔서 그냥 타이틀에 간단한 키워드 넣고 검색된 결과에서 한 5개 정도 찝어서 올 레퍼런스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하신 분들은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리스트업은 돼 있지만 내가 이 첫 번째 아티클에 내가 나만의 뭔가 읽었던 내용들에 대한 뭔가 정보를 입력을 한다거나
또는 1번 아티클에 대한 뭔가 특징적인 걸 집어넣어야 된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선택 배제를 하는 작업들에서 이걸 선택할지 배제할지에 대한 어떤 나만의 키워드를 입력해야 된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 옆에 있는 에디트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에디트 탭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집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 입력된 정보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서 필드, 이어, 타이틀 필드를 쓰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비어있는 필드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비어있는 필드는 우리가 펌매드 정보가 들어올 때 잘못 들어서 누락된 건가? 그건 아닙니다. 펌매드는 이 논문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 뭐 EPUBDATE부터 ISS가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출판사들이 이제 펌매드로 우리가 이런 논문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정보를 출판사에서 펌매드로 보내줍니다. 그럼 펌매드는 펌매드에서 색인하는 거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자기들의 섹션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입력할 수 있게 창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집하는 게 펌매드만 수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 주제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의 저널 아티클도 수집을 했을 때 이런 정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필드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필드들은 펌매드에서 굳이 불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거나 또는 애초에 정보가 없는 경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페이지 정보가 없죠. 페이지 정보가 없다는 거는 이제 온라인 어도비 프린트, EPUB으로 나오는 논문이기 때문에 아마 페이지 정보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보가 자체가 아예 출판사에서 보내지 않았거나 또는 펌매드에서 내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필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나 이렇게 아티클 넘버나 이런 부분들이 비어있게 되고요. 그다음 쭉 내려가시게 되면 리서치 노트 이런 필드들이 비어져 있게 됩니다. 리서치 노트 같은 경우나 레이블 필드들이 항상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필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교환에는 리서치 노트를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리서치 노트 중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됐을 때 여기다가 이제 내가 어떤 주기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논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남길 수 있게끔 되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 논문에 대해서 주기를 남길 때는 저는 주로 넘버링을 좀 주고 난 다음에 주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이제 타이핑이 가능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남기고 난 다음에 자꾸 어떤 분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분은 삭제를 하고 자꾸 채팅이 이상한 분이 올리고 계시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기를 남기시고 난 다음에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기가 남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리스트 탭에서 보실 수 있게끔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기를 남깁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은 아마 지금 선생님들은 열의 항목명을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은 보이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런 경우들은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리서치 노트를 보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디스플레이하고 싶은 항목명들을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노트라는 거는 쭉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서치 노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제 활성화를 시켜두시게 되면은 내가 남긴 주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넘버링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이제 다른 거에도 제가 그냥 딴 거 주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이라고 내가 코딩을 해놓은 경우는 뭔가 코드를 잡아놨기 때문에 2번 코드들끼리 좀 모아서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리서치 노트 열의 항목명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어있는 경우가 제일 먼저 오게 되고 1번, 2번 순서대로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거는 타이틀명도 똑같아요. 타이틀명도 클릭하시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순서로 정리되고 연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정리할 때는 열의 항목명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리서치 노트 같이 주기를 남길 때도 그냥 한글 또는 영문으로만 키워드만 남기게 되면은 이 정렬했을 때 이게 순서가 맞춰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적인 코드를 잡기 위해서 번호를 잡아주시고 나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그냥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주기를 작업해 주는 것, 리서치 노트나 레이블, 이 두 가지 필드를 쓰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필드는 늘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라고 아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이제 레코드 넘버 필드를 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필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필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는 모든 필드를 전체로 다 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걸 좀 추천하나요? 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문의를 주셔서 저는 이제 주로 추천하는 필드가 요 레코드 넘버입니다. 여기 맨 앞에 놓고 쓰는 편이고요. 요거는 아마 추가를 하시게 되면 여기 맨 앞에 바로 추가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순서는 그냥 바로바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 순서를 바꾸고자 하시면은 요 열의 항목명을 클릭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기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를 떼면은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레코드 넘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요걸 다시 순서를 정렬해 보게 되면은 이 번호는 제가 지금까지 수집했던 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게 됩니다. 1, 2, 3, 4, 5번. 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 중에서 4번을 만약에 이제 지웠어요. 4번을 트래시로 일단 보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Move Reference 트래시를 클릭하면은 이제 하나의 레퍼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코드 넘버는 말 그대로 기록된 숫자이기 때문에 4번이 지웠다고 해서 5번이 4번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뭔가가 비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 만약에 추가하게 되면 4번으로 들어올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무거나 검색을 해서 오타가 나서 잠시만요. 그냥 아무거나 검색을 하고 제가 두 개를 한번 일단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을 했어요. 두 개의 로컬로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올 레퍼런스 다시 가서 제 로컬 라이브러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1, 2, 3, 5, 6, 7로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4번은 계속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 4번은 그래서 이 레코드 넘버는 가까이 레퍼런스가 들어왔을 때 그 레퍼런스에다 부여하는 고유 바코드 넘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래시 가게 되면은 트래시는 아예 4번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코드 넘버가 있을 때는 내가 중간에 뭐가 비어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수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레코드 넘버에 맞춰서 순서대로 제 인용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용 넘버로 1번, 2번, 3번을 넣고 싶을 때는 이 번호를 맞춰서 이제 수집을 해놓고 1, 2, 3번에 맞춰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코드 넘버와 내 레퍼런스 넘버가 동일하게끔 아예 맞춰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나중에 번호를 매칭시키거나 내 레코드 넘버를 매칭시키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의 번호 리스트와 레코드 넘버 리스트가 일치한다고 하면은 내가 서로 비교해 가면서 바로바로 일치하기 좀 편하겠죠. 물론 타이틀을 보면서 비교한다거나 뭐 이렇게 가능하겠지만은 타이틀의 앞에 부분이 일정하게 좀 유사하거나 이러면은 좀 보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로 좀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넘버 이렇게 보이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을 할 때 펀메드만 쓰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DB를 써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 학술 데이터별 레퍼런스 수집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 기재를 해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베이직 과정 자료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과정 자료에 가시게 되면은 제가 어떤 DB들을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표를 정리하는데, 그 표에 정리된 목록이 여기요. 해외와 국내는 요 이름들입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사실상은 여기 있는 DB들이 해당되는 주제 분야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문헌들을 탐색해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DB는 항상 한 개의 DB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펀메드가 의학 간호 보건학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의학 간호 보건학을 커버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한 것들 좀 보시려면 EMBS나 웨브 사이언스, 스코퍼스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하실 때는 베이직 과정대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 캡처를 떠났기 때문에 어드밴스에서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진 않고, 어드밴스에서는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는 하나의 DB로는 우리가 검색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목록에 있으니 이 방법들은 베이직 과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직 과정 자료는 도서 홈페이지에 교육자료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 다운받아서 이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다운이 안 되시면은 그 도서관으로 이메일을 주시게 되면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시고 AI에 대한 검색 결과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AI로 검색된 이 논문의 결과들을 내가 엔드노트로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펀메드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클릭만으로 가져올 수는 없게끔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좀 검색을 한 다음에 별도의 명령을 한 번 더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챗GPT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헌을 검색할 때는 문헌을 검색하면서 서지 정보와 출처 링크 DOI를 함께 좀 제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엔드노트로 갖고 올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뭐 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논문의 제목, 그다음에 뭐 초록, 그다음에 출판 연도, 권호, 페이지 정보들을 각각 분리해서 설명해줘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그걸 다 묶으면 그게 서지 정보라는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함께 제시해달라고 해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검색 결과처럼 이런 식으로 링크와 뭐 DOI 정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검색할 때 조금 더 추가한 것들에서 다양한 다른 포인트들이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명령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RIS 포맷으로 생성하도록 명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20편을 추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20개의 논문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겠죠. 앞전에 나온 20개의 논문을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담을 수 있도록 RIS 포맷으로 파일을 생성해 줘라고 하는데 이 RIS 포맷으로 파일을 생성해 줘라고 해줘야지만 좀 잘하더라고요. 그냥 엔드노트에 담을 수 있게 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엔드노트에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라고 막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서 복잡한데 이 RIS 포맷으로 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라고 아예 만들어줍니다. GPT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래쪽에 불러오는 방법 해서 설명도 해줍니다. 엔드노트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제가 샘플로 해서 이제 제미나이한테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제미나이한테 그냥 간단하게 정보를 왔는데 아까처럼 서지 정보와 한번 좀 키워드릴까요? 서지 정보와 출처, 링크, DOI를 함께 포함해서 표를 정리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똑같은 명령으로 해서 엔드노트로 저장할 수 있도록 RS 포맷으로 저장해줘라고 했다면은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포맷으로 변환하였습니다라고만 해주고요. 요 변환한 파일을 요렇게 텍스트를 보고서 메모장에 붙여놓고 요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한 번 더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바로 생성은 안 해주고 아래쪽에 플레인 텍스트 있는데 여기 복사해가지고 메모장에 붙여넣은 다음에 저장만 해주시고 그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아마 그 불러오는 방법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만 하시게 되면은 검색된 정보들을 갖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GPT에서도 갖고 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정보들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갖고 온 정보들이.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출처 링크를 달라고 하는 이유들은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챗GPT에서 이제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RS 형식으로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게 가끔가다 이제 누락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20개의 레퍼런스는 앞전에 요 그림에서 제가 다운로드 요 받은 파일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거 단계거든요. 그냥 갖고 오자마자 딱 봤을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 정보 없죠. 페이지 정보 없어요. 뭐 저널명이 빠져 있는 경우인데 아마 이거는 저널 아티클이 아니라서 빠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 정보들이 뭔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자명이 이렇게 한 명만 나와 있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요 경우는 이제 우리가 1차로 수집을 한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를 거쳐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DOI 정보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앞전에 제가 여기 보면 DOI라고 필드 있죠.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리포트 형식은 아마 이게 책 형식이거나 웹페이지 형식에서 아마 DOI 정보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별도로 한 번 더 해당 링크를 가서 한번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이 DOI 정보였을 때는 내가 직접 안 가도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DOI 정보였을 때는 요 Find Reference Update라는 걸 여기 툴즈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레퍼런스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게 되면 가운데 Update All Fields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게 되면은 비어있는 항목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들 아까 검색했던 아티클들이 이제 있으시죠? 여기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 Summary 탭에 DOI 정보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세요. DOI 정보가 있는 것들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티클 하나부터 먼저 해볼까요? 하나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한번 에디트 탭에 가서 좀 일부 정보를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자 필드도 지워보시고, 뭐 타이틀도 한번 지워볼까요? 정보를 일부러 누락을 시키는 거죠. 일부러 누락시키고 DOI 정보만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기 툴즈에 가셔서 find reference update, 아까 교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요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레퍼런스만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할 때는 사실 앞전처럼 뭐 20개를 모아놓으면은 매번 이거 20번 클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식으로 하시냐면은 내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거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Find Reference Update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아까 에디트 탭에도 있고 똑같은 메뉴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돌리셔도 되세요. 업데이트를. 자,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정보를 삭제를 하고 저는 일단 이렇게 다 잡고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거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하나 업데이트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정보가 잘 들어온 것들은 알아서 얘가 스킵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Find Reference Update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또는 아까 에디트 탭에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레퍼런스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바가 나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이 보여져요. 자, 여기 화면이 뭐냐면은 좌측은 우리가 챗GPT에서 검색된 결과를 갖고 왔을 때 DOI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 DOI 정보를 기반으로 이 정보를 왼쪽에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검색이 됐어요. 근데 오른쪽 뭐냐면은 내 거예요. 마이 레퍼런스 자체는 지금 어서나 타이틀이 비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필드들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 empty 필드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all 필드 해버리시면 되세요. 그냥 all 필드 다 해서 그냥 다 업데이트 시켜버립시다. 업데이트 all 필드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나머지 것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예라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 10번 그래서 이거는 뭐 100건 있으면 100건, 1000건까지 다 됩니다. 다만 이제 많은 경우, 레퍼런스가 많은 경우는 오래 걸리게 되겠죠. 이렇게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었고 좀 기다리고 있으시면 이제 작업이 자동으로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다 바뀌어져 있을 거고요. 클릭해보게 되면 아까 제가 여기서 저자명과 타이틀 필드를 지웠는데 다 업데이트돼서 정보가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앞전에 교환에 있던 것처럼 챗GPT의 정보가 비어있는 부분들은 업데이트 통해서 다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좀 있어요. 있는 경우들도 얘가 검색했을 때 서로 데이터가 다르면은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내가 비운 다음에 쓸모없는 게 있다고 해서 비우고 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전체를 다 선택하고 업데이트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 갖고 온 펀메드에서 갖고 온 건 업데이트 안 해도 돼요. 펀메드는 거의 업데이트 안 됩니다. 펀메드는 정보가 잘 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안 하셔도 정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이렇게 GPT나 구글에서 갖고 온 것들 이런 것들 좀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작업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서치하시거나 이런 작업들이 아니라 우리가 웹페이지나 도서 자료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반입이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하시는 방법이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런 서재 관리 도구 프로그램 동일해요. 자동으로 갖고 올 수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새롭게 하게끔 되어, 그러니까 뉴 레퍼런스 생성해서 직접 입력하게끔 지원하는데 엔드노트는 직접 입력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엔드노트 상단에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한번 클릭해 보시도록 할게요. 뉴 레퍼런스 클릭하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곳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 타입은 저널 아티클로 디폴트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형식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도 다 쓰진 않아요. 우리 분야에서는 대부분 북이나 북 섹션 그리고 이 아래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웹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웹페이지까지 그러니까 3가지 정도 많이 쓰고요. 웹페이지에서 바로 하나, 2개 위에 가면 하기 논문 형식 뭐 이 정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필드명을 바꾸게 되면은 아래쪽에 입력할 수 있는 필드 값들이 변경이 됩니다. 해당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입력할 때는 사실까지 그게 뭐 주의하실 건 없으세요. 그냥 내가 막 그냥 있는 정보들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저자명 입력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한 명의 저자씩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여러 명의 저자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지금 다 보시면 한 명의 이름을 쓰고 엔터로 내리고 한 명 쓰고 엔터로 내리는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성, 이름의 형태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승재 같은 경우도 2,sj 또는 2,승재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저자명처럼 또는 뭐 학회 저자가 있을 경우 학회가 자체가 저자가 된 경우는 해당되는 이름의 풀네임을 기재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쉼표만 찍어주시면 그 풀네임이 정상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 이름 형식이나 기관 저자명 뒤에 쉼표를 찍는 이유들은 디스플레이를 잘 하게끔 만들기 위한 기능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그러면 앞전에 뭐 북이나 북세션이나 웹페이지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어떠한 값들을 집어넣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아요, 필드가. 그쵸? 여기서 뭐뭐 집어넣어야 될지 우리가 많이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입력하는 값들을 여기다 기재해 놨습니다. 부계 형식 같은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타이틀, 출판지역, 출판사 정도가 기본적인 입력값이고요. 나머지 값들은 내가 추가하고 싶으면 더 추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형식으로 입력하는 것과 그다음에 밑에 있는 북섹션 이 두 가지는 무슨 차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북섹션은 챕터로 구분된 책이에요. 북 형식은 책 하나가 온전히 뭐 한 명의 저자는 여러 명의 저자간에 온전히 책의 전체를 다 작성했다고 하면은 북섹션은 챕터가 나눠지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전공 도서들은 챕터 구분이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챕터 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챕터별 저자가 따로 있고 책 전체 에디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섹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자명과 타이틀에는 챕터의 저자와 챕터의 제목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써놨죠? 챕터 저자, 챕터의 제목은 저자와 타이틀 필드에다가 그다음에 에디터와 북 타이틀 필드에는 그 해당되는 도서의 에디터와 도서명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출판지역, 출판사, 뭐 페이지, 내가 이제 챕터 페이지가 되겠죠?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게 북섹션의 입력 일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비어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더 추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웹페이지를 한번 좀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들 이제 작업을 요새 많이들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코시스의 국가통계 포털에 들어왔어요. 만약 선생님들도 같이 해보시고자 하시면은 이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에 일단 접속을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할까요? 그냥 구글에다 국가통계 포털 또는 뭐 통계청 이렇게 검색하셔도 바로 이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인트로덕션을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대부분은 이제 다 온라인상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간행물들, 그다음에 보고서 자료도 요새 온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연구 자료도 대부분 다 이렇게 온라인상에는 공개가 되고 있지만, 이게 앞전에 보셨던 거나 뭐 펀메드나 이런 거에 색인된 정보들 아니고 그냥 온라인 페이지만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정보들 인용할 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 통계나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국내 통계에서 주제별 통계 메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통계, 주제별 통계 클릭하고 주제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보건 쪽으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보건 쪽에서 지금은 이제 뭐 특별하게 어떤 걸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는 뭐 암 등록 통계에서 그냥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제 통계 정보가 로드가 될 텐데 이렇게 로드된 정보에서 우리가 이제 내 인트로덕션에 쓸 정보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정보를 이제 얻었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요거를 인용했다 또는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메뉴들은 되게 많아요. 뭐 시점, 뭐 해가지고 새 탭 열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로 갖고 오기라는 기능 자체는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소 출처라고 돼서 출처를 기재하게끔 하는 메뉴는 있는데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출처를 기재해 주세요는 있지만 요 자체를 엔드노트로 보내는 버튼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앞전에 보셨던 뉴 레퍼런스에서 만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앞전에 이걸 클릭 안 하셨으면은 상단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뉴 레퍼런스 클릭하신 다음에 열린 팝업 창에서 첫 번째 세팅하실 거는 레퍼런스 타입을 저널 아티클에서 끝까지 하단에 내려가셔서 웹페이지 스타일로 일단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레퍼런스 타입을 웹페이지로 변경까지 일단 먼저 해주실게요. 레퍼런스 타입에서 웹페이지 클릭. 자,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세요. 저자 필드는 지금 보니까는 여기 작성 기관명이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건복지부 하고 기간 저자니까 끝에 콤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제목을 연도를 입력해야 되는데, 연도는 지금 보시니까 2022년도에 작성이 됐대요. 2022년도에 작성된 자료니까 2022년도. 네, 제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목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봤던 게 암 등록 통계니까 암 등록 통계로 해야 되는가? 또는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봤으니까 국가통계 포털을 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 이 가장 쉽게 결론을 질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통계표명이라고 그래서 61개 암종 이렇게 쭉 써 있죠. 사실 이게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타이틀 명칭이 되겠고요. 사실 요 명칭은 어디도 있냐면은 요 테이블의 상단에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의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고민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결론을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결론을 주시면 좋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어서 이어 타이틀 요 항목을 내가 집어넣고 갖고 있게 되면 언젠가 내 논문을 인용했을 텐데, 그러면 다른 연구자들이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원본을 보고 싶으면은 아마 저자 연도 타이틀명을 구글에 넣고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로 랜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제목이 이 페이지로 올 수 있게끔 맞추는 제목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 해당되는 웹사이트를 대표하는 제목이라던가 메뉴명이 아니고 이 페이지 자체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즉 구글에 넣어서 검색했을 때 이 해당되는 페이지에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집어넣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출판 지역과 뭐 출판사는 아시면 넣어도 좋지만은 모를 때는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어세스 이어는 이제 오늘 날짜를 집어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요거는 왜 집어넣느냐라고 하냐면은 26년 1월 20일 봤을 때는 22년까지의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1년 뒤에 만약에 보게 됐을 때 22년도까지 자료가 아니라 뭐 25년도까지 자료가 만약 업데이트 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해당되는 정보를 내가 더 업데이트 추가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정보는 사실 쭉 내려가시면은 URL 정보를 잘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연구자들 봤을 때 URL만 치고 들어가면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URL은 이제 대부분 이 오해하시는 경우들은 여기 상단에는 주소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넣으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요건 너무 깁니다. 요렇게 안 넣고요. 다행히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 같은 경우 주소 출처창 아까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페이지, 해당되는 테이블을 바로 올 수 있는 URL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복사 버튼 누르시고, 네, URL을 오셔서 컨트롤 V를 하시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페이스트 버튼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직접 입력하는 에디트 창은 직접 매번 입력해도 되지만은 카피 앤 페이스트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록 정보나 이런 것들도 길 경우에는 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드래그해서 카피하신 다음에 페이스트 해주시면은 그대로 잘 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이 다 끝나시게 되면은 이제 세이브 버튼 누르시고 나면은 끝나게 됩니다. 이 세이브 버튼을 안 누르셔도 창을 닫으실 때 만약에 변경된 사항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제가 리서치 노트에다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냥 닫게 되면은 변경된 사항인데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yes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입력한 거나 바뀐 사항도 있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났어요. 정보들 입력하는 게. 그러면 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가게 되면은 이렇게 8번이라고 생성이 되고, 썸머리 탭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입력된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갖고 있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집이 된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양하게 수집하는 방법들을 봤는데, 이게 수집된 정보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관리 방법은 그룹입니다. 네, 그룹은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 몇 개 없지만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396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가 분류를 해놓을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쓰는 게 그룹이에요.
그룹은 요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팝업된 메뉴 쓰셔도 되시고 상단에 있는 그룹 수의 메뉴에 있는 것도 메뉴명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요 우클릭하는 방식을 써요. 왜냐면 이게 좀 더 직관적이에요. 여기서 바로 보이니까. 그룹 수 메뉴는 바로 안 보이니까 좀 보시기 어려울 때가 있으시고 그룹 메뉴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메뉴는 그룹 셋과 그룹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룹 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꺽쇠 기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룹은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 모양 그룹, 꺽쇠는 그룹 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꺽쇠 마이 그룹스라고 가장 큰 카테고리가 있게 되고 그 아래에 그룹 셋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꺽쇠 마이 그룹스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그룹을 누르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그룹을 해주실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팝업된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그룹 하시면은 뉴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또 크리에이트 그룹을 하시게 되면은 추가로 그룹을 계속해서 생성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안 되시는 건 뭐냐면은 지금 뉴 그룹이 생성이 됐는데 이 뉴 그룹 아래에 하이 단계로 그룹을 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는 그룹 셋이 있고 그 아래 그룹들이 쭉 나열되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그럼 나는 또 다른 형태로 상하이 좀 개념을 구분하고 싶은데라고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룹 셋이라는 메뉴를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세트를 다시 따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로 세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다시 그룹들을 하이 그룹으로 분류해 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지금 다 이렇게 임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름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셋부터 이름 바꿔볼까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리네임 그룹 셋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름대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명에 맞춰서 이름은 다 바꿀 수 있고 그룹도 마찬가지로 리네임 그룹을 통해서 내가 목조해받는 명령어들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줄 수는 있게끔 되어 있고 바꿔진 이름들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정렬을 바꾸고자 할 때가 있는데 이 정렬은 자동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그냥 키워드만 쓰지는 않고요. 이름 앞에다가 제가 번호를 두 자리를 항상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번호로 순서대로 정렬이 잘 되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 정렬을 바꿀 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따로 정렬을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번호를 좀 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이제 보내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각각의 이제 아티클 중에서 내가 1번 항목에다가 그룹을 하고 싶다면은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드랍 하시게 되면은 그룹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뭐 다른 것도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룹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시려면 뭐 300개 있으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제 복수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복수개를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드랍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룹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나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룹을 이해하실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파일을 폴더에 나눠 놓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필터링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빨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자, 제가 보건복지부라는 이 참고 문헌을 01번에도 집어넣고 02번에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은 8번에 있는 보건복지부 레퍼런스에다가 01번, 02번을 태그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전체 레퍼런스 중에서 01번으로 태그한 것만 필터링 해줘. 그래서 3개만 보여주는 겁니다. 8개 레퍼런스 중에서 02번으로 내가 태그한 것들만 필터링 해줘 해서 4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링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룹은. 그래서 내가 동시에 1번도 줄 수 있고 2번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의 개념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작업했을 때 둘 다 집어넣는데 2번에서는 좀 빼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빼야 됐다고 생각이 들면은 선택을 하시고 빼고자 하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Remove Reference from Group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지워버리시면 되세요. 요걸 하셔서 지우시면은 필터링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제외가 되고 정말 지우겠냐고 물어보는데 딜리트 누르시게 되면은 그룹에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그룹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나누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이거를 보고 있을 겨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1번 보고 2번 보고 매번 이렇게 클릭하는 것도 좀 귀찮은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는 걸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패널을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탭 메뉴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룹들만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룹이 한 10개 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그룹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오픈인 뉴 탭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새로 이렇게 뜹니다. 기본은 올 레퍼런스가 그냥 탭으로 열려져 있을 거예요. 탭 메뉴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자, 두 번째, 300개가 넘는 것들 중에서 내가 특정 규칙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스마트 그룹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그룹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올 레퍼런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되시고 이건 상관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그룹스 메뉴에 보시려면은 여기 Create Smart Group이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Create Smart Group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룹 네임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일단은 그냥 보시기 편하게 그냥 스마트 그룹이라고 일단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8개 레퍼런스에서 이제 그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치는 제 안에 있는 레퍼런스에서만 서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뭐 저자명에 이런 정보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컨테인츠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도를 뭐 일정 이상 연도, 뭐 24년도 이후로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특정 이름이 뭔가 시작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양한 규칙들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타이틀에다가 캔서가 들어가 있는 것들로 해보도록 할게요. 없던가? 잠시만요. 셀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8개에서 이걸 찾아보고 나서 타이틀에 셀이라고 들어간 거는 4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스마트 그룹 만들어줍니다.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새로운 거 또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연도가 2025년도 것만 보여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보입니다. 보여드리려면 2025년도가 딱 2개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그룹을 하시게 되면 물론 지금 이제 이름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검색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맞는 이름들을 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룹은 이렇게 한번 지정하면 끝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셀이라는 게 들어간 걸로만 이제 필터를 해놨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에디트 그룹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또 설정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필드를 넣어서 내가 특정 옵션을 더 추가하거나 또는 있던 조건들을 삭제하거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그룹은 한 번 생성한 끝은 아니고 계속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그때마다 레퍼런스 중에서 보고 싶은 것들을 스마트 그룹으로 꺼내셔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개의 스마트 그룹을 만들어서 작업하셔도 되시고 만들어진 그룹 내에서 에디팅하면서 바꾸면서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레퍼런스 아무리 많아도 필터링해서 보시기에는 이제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에디트에 가셔서 모든 어디든지 필드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리서치 노트 같은 거 썼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기를 달아놓은 것들만 모으고 싶다면 리서치 노트에 가서 제가 아까 01번이라고 태그된 것들만 모여라 라고 하게 되면은 01번 주기만 나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까 02번 주기가 있었죠. 02번 주기 제가 2개 만들어 놨거든요. 하면은 당연히 2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리서치 노트에 코드를 입력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숫자 넘버링을 주는 좋아요라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럴 때 이제 써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정렬해서만 쓰게 되면 넘버가 너무 많아지면 다 읽기 힘들잖아요. 모아서 볼 때 이렇게 모아서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고 이 태그라는 게 2025 버전 생기면서 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태그는 우리가 미리 어떤 태그를 쓸 거다라는 거를 이 해당되는 라이브러리, 엔드노트 라이브를 만들면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모아놨지. 그럼 내가 거기다가 미리 태그를 생성해 놓고 쓸 수도 있고요. 부여하면서 또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쓸 수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원래는 이제 my tags라고 이제 아래쪽에 있어요. 그룹스 아래쪽에 tags가 있고요. 눌러보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더하기 기호를 눌러주시게 되면, my tags 우측에 플러스 기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create tag에서 새로운 태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래서 블루를 하고, 여기다가 저는, 뭐, 한글도 돼요. 치료, 뭐 이렇게 했어요. create tag, 이렇게 합니다. 치료라는 태그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뭐 하나 더 만들까요? 하나 해서, 뭐, 엘로에서, 뭐, 진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일단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레퍼런스 있습니다. 쭉 읽다가 보면서 쭉 본 다음에, 요 맨 밑에 가면 매니지 태그라고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썸머리 태그 가서 쭉 우리 정보를 읽게 되겠죠? 읽다가 보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다 태깅을 해야 되겠고, 매니지 태그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태그들을 클릭해서 부여할 수 있어요. 태그는 내가 만들어 놓은 개수만큼 부여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거는 진단 가치와 동시에 언급이 돼 있네. 또는 이거는 진단만 언급이 돼 있네.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태그를 눌러서 다른 것도 또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를 수 있고 또는 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여기서 크리에이트 한 거 이것도 생성이 돼요. 뭐 두 번째 아티클에 가서 자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진단과 치료 동시에 언급하고 있네. 세 번째 뭐 아티클 들어가서는 얘는 치료와 애호에 대해서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태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시면은 얘는 여기 보이시나요? 컬러가 이렇게 조금만 보이죠? 이 컬러를 통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구나를 좀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썸머리 탭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들이 내가 뭘로 분류를 해놨구나, 뭘 다루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시각화해서 보거나 빠르게 태깅해서 필터링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태그는 자동으로 다 입혀지진 않아요. 뭐 이거를 임의로 막 AI가 입혀주진 않고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ind text 기능은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초록까지만 정보를 읽고 나서 논문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문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PDF 파일들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찾았던 것 전체 레퍼런스에서 다 선택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요. 한 5개만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까 컨트롤 키로 누르시면 이제 선택이 가능하시고 말씀드렸으니까 컨트롤 키로 누르고 복수계로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요 아래로 되어 있는 PDF로 써있는 이 5번째 아이콘 누르시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Find Full Text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좌측에 Searching이라고 버튼이 등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Searching 버튼이 이제 나타나고 나면은 3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Found PDF, Found URL, Not Found 3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Found URL과 Not Found는 못 찾은 경우예요. URL을 찾았다고 해서 뭔가 찾은 것 같지만은 이거는 원문을 제공하는 출판사의 URL 주소만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주소를 클릭하시면은 원문을 구매하세요 페이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지에서 구매를 직접 해서 갖고 오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대부분 도서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코어한 저널들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구독을 해서 보기 때문에 도서 홈페이지 통해서 접속하시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Found PDF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찾은 경우고요. Not Found는 못 찾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대부분이 저작권에 굉장히 스트릭해서 논문을 아예 배포하지 않는다는 거나 또는 너무나 오래돼서 아예 PDF 자체 생성이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내 논문들은 학예 논문 잘 못 찾아요. 못 긁어와요.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나 웹페이지처럼 이렇게 좀 PDF 자체는 링크가 되어 있지만 링크만 되어 있으면 잘 못 끌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DOI 자체를 읽어서 그냥 그 보시 그대로 그냥 그 페이지 있는 다운로드에 있는 거를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구성이 돼요. 특히나 엘세비어 출판사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못 끌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저도 지금 2개는 갖고 왔고요. 3개는 못 갖고 왔는데 아마 이 3개의 저널들은 제가 도서 홈페이지 통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갖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온 것들은 PDF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PDF 탭에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성공률을 많이 물어보신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오픈 어세스 저널들 위주로 모아오시거나 또는 저작권에 스트릭하지 않은 경우들을 갖고 오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잘 갖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이제 많이 못 갖고 오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찾은 PDF들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태치 파일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도서관에서 어떻게 논문 찾느냐라고 하시게 되면은 도서관 홈페이지 서치 이전을 이용 안내 메뉴에 가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리게 되면은 도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서치 메뉴에 이저널의 이용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아티클들을 어떻게 검색하고 받아볼 수 있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용 안내 보시게 되면 이저널 검색 방법이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서 내가 아티클 단위로 검색을 할 거면 세 번째 걸 보시면 되고 나는 그냥 그 논문, 아니, 저널의 이름으로 검색해서 해당되는 저널의 특정 이슈를 다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저널 기본 검색 이용 방법을 통해서 논문을 보시면 되겠어요. 가이드 바로 가기 누르시게 되면은 이용 방법이 캡처된 상태로 나오니까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DF를 이제 읽으실 때는 대부분 어떻게 읽고 있냐면은 예전에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PDF들을 폴더에 모아놨다 하면은 이제 하나의 인터페이스 PDF 다 봅니다. 이렇게 지금 창의 레이아웃을 조정을 해서 PDF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키워서 보는 것 되는데 이 창이 좀 작게 느껴지신다고 하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오른쪽 상단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PDF 자체가 이렇게 팝업이 돼서 별도 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PDF의 기능들은 엔드노트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말풍선 모양 아이콘, 요게 이제 마크업 어노테이션 아이콘이거든요. 요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우리가 평소에 쓰던 말풍선 기능이라던가 하이라이트 기능들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PDF를 읽으면서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해두잖아요. 그래서 메모 같은 경우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내가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변경 대상은 저장하느냐 물었는데 yes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PDF 상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종료를 하고 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선생님한테 공유드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대로 가요. 이 상태로 다 제가 적어놓은 게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나의 인터페이스상에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마 지금 혹시나 조금 다른 걸 좀 느끼시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은 느끼셨을 텐데 바로 우측에 보시면 이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게 저는 켜져 있고 키 테이크어웨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여기 있는 별표 3개짜리 아이콘이 클릭하시게 되면 요거를 보여줍니다. 요걸 다시 클릭하면은 없어지고 누르면 보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이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아직 계정을 안 만드신 경우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키 테이크어웨이라는 기능은 이제 2025 버전부터 생겼는데 AI가 PDF가 첨부됐을 때 PDF가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 PDF와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개인 계정을 생성하시고 난 다음에 엔드노트의 프리퍼런스에서 계정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은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즈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싱크에 제 정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해요. 이 계정은 그냥 제가 여기서 만든 게 아니고 앞전에 보여줬던 그 링크에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교육 시작 전에 세팅해달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셔야지만 요걸 눌렀을 때 요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챗 기능까지 쓰시려면은 기본 기능은 그냥 요약만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논문의 요약 정보거든요. 예. 근데 이것만은 사실 그게 필요하진 않죠. 이거는 사실 그냥 우리 GPT한테 그냥 PDF 집어넣고 요약해 이렇게 해도 나오니까 사실 이런 기능은 이제 기본적인 기능인데 요 아래에 이제 보시면 채팅창이 있어. 요 채팅창은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한번 요 라이브러리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세요. 요걸 한번 눌러서 configure sync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만 그 다음에 엔드노트 온라인까지 연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요 계정을 만드시고 나면은 계정 하나당 온라인의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줘요. 엔드노트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저도 지금 온라인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본 거랑 좀 유사하게 생겼죠. 엔드노트 일반 로컬이랑.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엔드노트 온라인 라이브는 제게 150개 정도 이렇게 레퍼런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태그도 해놨고, 그룹도 막 해놓고 막 해놨어요. 자, 이거 이제 제가 테스트 이제 돌려놓은 거라면 이제 많이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제 로컬 라이브랑 싱크를 한번 걸어놔야지만 챗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챗 기능은 이렇게 싱크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싱크를 하기 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싱크라는 게 제가 엔도트 라이브라 로컬에 맞는 게 하나만 만들진 않잖아요.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만들 때마다 온라인 라이브러리도 똑같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라이브러리는 그냥 늘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참고번호 10개를 집어넣은 A라는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처음에 싱크를 했어요. 그럼 온라인 라이브러리 처음에 10개가 돼요. 근데 제가 B라는 걸 또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뉴 레퍼런스를 만들어가지고, 뉴 라이브를 만들어서 B라는 엔도트 라이브러리는 또 새롭게 13개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채팅 기능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얘도 싱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13개가 처음에 10개가 들어갔던 거에 얹어져요. 그래서 총 23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싱크했던 거에도 이 10개가 갑자기 여기 엎어져요. 그래서 개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C라는 라이브를 새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싱크를 하면은 여기 있는 23개가 그대로 내려받아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하다 보면 자꾸만 제게 누적이 돼서 쌓여서 섞이게 돼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보여줬던 제 엔드노트 온라인 라이브러리가 150개가 된 이유는 제가 처음부터 150개 수집한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A 라이브러리, B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 계속 싱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쌓여버린 경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전에 제가 쓰고 있던 라이브러리가 8개 있었는데 라이브러리 스테이터스를 누르고 여기 누르고 configure sync를 할 거예요. 자, 싱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워닝이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워닝은 뭐냐면은 지금 온라인에 있는 것과 로컬을 멀지를 할 겁니다. 합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러리는 제 8개가 새로 올라갈 거고요. 온라인 라이브러리는 150개가 받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은 기존의 거를 너가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할게요라고 yes를 누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authorize 하면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컴프레스를 자동으로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해두시면 이제 기존의 8개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아니요 라고 눌러버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갑자기 막 작업이 일어납니다. 제가 만들지 않던 그룹이 엄청 생기게 되고 태그도 막 애플 바나나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레퍼런스의 개수가 무진장 증가합니다. 아까 8개였는데 벌써 71개까지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다 덮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 온라인 라이브러리는 다시 8개가 이제 증가한 형태로 아마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교환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누적이 되다 보니까 혼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싱크 작업은 매번 그냥 막 누르시면은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면 돼요. 갑자기 나는 레퍼런스 딱 10개만 잘 모았는데 갑자기 내 엔도트 라이브를 싱크했더만은 뭐 150개가 됐다.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싱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여기 이제 책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제너레이팅 키 테이커에서 다시 돌고 있거든요. 싱크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작업해 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결론을 요약해줘. 이게 한글도 가능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한글로 질의를 던지게 되면 한글로 다시 답을 해주고 있고요. 영문으로 질의를 하면은 영문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원하는 언어대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읽어보라고 하면은 읽긴 읽어요. 근데 아마 테이블을 읽을 때는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랑 테이블에 있는 것들의 일부분은 보는 것 같은데 테이블을 완벽하게 잘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현 세대에 있는 생성형 AI에 비해서는 AI 기능이 아주 탁월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논문을 읽는 용도 전용으로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 전공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면 트랜슬레이트 셀렉트 텍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른 나라 언어로 항상 이게 한국어 찾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 있죠.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시키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해줍니다. 수식인데도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근데 항상 디폴트가 잉글리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귀찮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트랜슬레이트 가능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뭐 이 부분을 트랜슬레이트 해줘라고 명령어를 치면은 못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나중에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트랜슬레이터 앱스트랙 인투 코리안이라고 했는데 번역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마우스 우클릭하고 트랜슬레이트 시키면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논문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약된 거 읽고 난 다음에 논문을 작성할 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겪는 경우도 생겨요. 첫 번째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엔드노트에서 워드에다가 레퍼런스 삽입하셨을 때 이렇게 이게 물결 가로로 나오고 저자 연도 그다음에 샵 넘버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류 아닌가요라고 하시는데 오류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임시 인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용 형태를 했을 때 잠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스타일이 이쁘게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타일이 밴쿠버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입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입혀지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요거는 바로 아래 있는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잘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번 인설트하고 매번 누르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 인설트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냅두신 다음에 마지막에 업데이트 하시면은 다 정보가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간단히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인용을 넣어요. 그래서 몇 개 잡아서 인용을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인용본은 잘 들어오고 참고문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에 한번 이게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 기본적으로 이게 물결 가로로 등장하게끔 이 세팅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다행히 안 바뀌는데. 그래서 요 세팅이 바뀐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한동안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버그가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물결 가로 형태로. 그러면 이 업데이트 버튼 한번 잘 눌러주시면은 스타일이 잘 입혀진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오류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류는 아니다. 자, 두 번째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나 생성해 두신 다음에 워드에다 이렇게 여러 개의 워드에다 작성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요새는 라이브러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쓰다 보니까 또는 나는 요걸 B를 내가 만들었고요. A랑 C를 다른 연구자나 교수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여러 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논문은 당연히 하나의 파일을 쓰겠죠. 그래서 A 라이브러리에서 삽입하고 B에서 삽입하고 C에서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활성화된 것들만 연동이 돼요. 그래서 A 라이브러리가 없고 C 라이브러리가 없게 되면은 A와 C를 얘가 인식을 못 합니다. B만 남았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B밖에 없으면. 그래서 활성화된 B만 연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엔드노트의 메뉴에 가셔서 이 MS 워드의 엔드노트 탭 메뉴에 에디팅 메인 사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명이 일정하게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라고 갑자기 표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요 B라는 게 요 뒤에서 도서관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A랑 C가 없기 때문에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라고 보여줍니다. 없어요라는 이야기가 트래블링 라이브러리고요. 요게 제가 갖고 있는 B라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 해당되는 일단 참고문을 삭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도서관 수정해서 다시 재연동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늘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A, B, C라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A와 C에 있는 거를 다 B에다가 합치셔서 쓰거나 그러니까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합쳐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하나로 합치시고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하나의 워드랑 연결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만들어 써서 수집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합쳐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저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하나의 라이브러리는 보일 거예요.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은
엔드노트 탭 메뉴에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아마 이게 베이직 교육 때는 요 메뉴에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지울 수 있습니다 할 때 설명을 드린 메뉴거든요.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메뉴 누르시면은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이 검은 역삼각형 눌러서 리무브 하세요 요것만 설명드리는데 사실 요게 중요한 게 요 가운데는 열입니다. 라이브러리 열. 제가 만든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다른 레퍼런스를 좀 더 넣어볼게요. 다른 레퍼런스를 다른 위치에다가 인서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 사이트 메뉴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다 통일감이 있죠. 통일성 있게 잡혀져야 됩니다. 하나의 라이브러리 작업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트래블링 라이브러리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지워주시고 다시 내가 하나의 라이브러리 합쳐놓은 거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스타일을 입혔을 때 그 트래블링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스타일이 입혀지지 않습니다.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예. 다른 정보를 갖고 와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꿉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해당되는 레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라고 할 때도 업데이트 안 됩니다.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라이브러리 열의 항목명이 다 통일성 있게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문을 추가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경우가 있는데 요건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서 지금 제 워드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워드에서 4번부터 7번이 있는데 여기다가 레퍼런스를 2개를 더 추가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커서를 어디다 둬서 추가를 해야 될지 좀 고민하십니다. 대부분 커서는 그냥 이 중간 즈음에 두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꼭 완전 정가운데는 아니어도 되고요. 가운데쯤에다 이렇게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고 똑같이 인서트 사이트 하면은 지금 4번부터 7번도 있잖아요. 늘어날 겁니다. 4번부터 10번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레퍼런스 아래쪽에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퍼런스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가운데쯤 커서 두시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인서트 해주시게 되면은 그냥 중간에 번호가 축적이 됩니다. 그거를 교환에 캡처해 놨으니까 혹시나 추가를 해야 될 때는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데 그냥 가운데쯤에다가 커서를 두시면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2025번에 생긴 기능인데 요게 PDF에서 구문을 직접 인용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또 어려우신데 그림 제가 하는 거 보면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워드에 있죠? 그래서 제가 요쯤에다 이제 인용을 넣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엔드노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PDF 있던 거를 이제 열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 일정 부분이니까 요만큼까지를 제가 제 논문에 그대로 넣어서 인용하고 싶어요. 그럼 이 상태로 드래그한 다음에 여기 아까 키테이커의 버튼에 바로 두 번째 오른쪽 가시면 요 따옴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용할 때 많이 쓰는 아이콘 모양 있죠? 요 아이콘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들어가요. 지금 들어간 거는 제가 드래그 했던 구문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따옴표가 잡히게 돼, 이 따옴표는 나중에 지워주거나, 이제 재인용인 거 표시하기 위해서 남겨둬도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이라고 들어왔는데, 이 4번 레퍼런스에 가게 되면은, 이 레퍼런스의 레코드는 잘 보셔야 되세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지금 여기에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여기 1, 2번 있는 거 보이나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드래그 했어요. 저는 여기 1, 2번 출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걸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요거가 담긴 이 논문의 정보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 논문을 4번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갖고 가.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갖고 오면서 이 1, 2번에 대해서 쓸 거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요 4번을 지우고 다시 저 1, 2번은 내 엔드노트 라이브를 구축을 해두신 다음에 여기다 다시 인용번호를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인용번호 추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의학 파트보다는 이제 인문학 파트에서 쓰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 사회학 쪽 이런 거 많이 재인용 같은 거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의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참고문을 수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자주 있진 않아요. 근데 참고문 틀린 경우는 거의 자주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탭에 가셔서 내가 직접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 누르시면은 이 변경된 사항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저자명에서 뭐 일부분이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아웃풋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미 베이직 교육 때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아웃풋 스타일은 우리 도서관에서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 저널에 맞는 양식들이 필요하면은 신청하시고 쓰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양식으로 저장해서 쓰시는지도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직 교육을 통해서 보시면은 스타일을 내가 받아서 마음껏 쓰실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냐면은 제가 스타일에서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신청해서 또 받기까지 시간을 좀 소모하는 게 좀 아까워요라고 하셔서 바로 요것만 하나만 편집할 수 있나요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원래 이 엔드노트 프로 자체가 연구자들 직접 이용자들 직접 편집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만 편집을 전반적으로 다 할 때 너무 복잡하고 이게 생겼으니까 이걸 다 편집을 잘 하려면 한 2시간 이상 정도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아껴들여서 도서관에서 제작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구두점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그것까지 언제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가능하세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은 이 툴즈 메뉴의 아웃풋 스타일즈의 오픈 스타일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타일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편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 보시면 아마 좀 복잡하다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상단에 툴즈 메뉴에 아웃풋 스타일즈에 가시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마인드에서 제가 여러 가지 실행을 했으니까 아마 몇 개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픈 스타일 매니저라고 있어요. 뉴 스타일은 아예 새로 만드는 건데 이거 만들긴 되게 복잡할 겁니다. 좀 오래 걸려요. 오픈 스타일 매니저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 내 PC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도 이미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의학이나 보건학에 간호학에서 쓰는 기본적인 스타일 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밴쿠버라는 형태가 있고 APA라는 형태가 있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NLM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편집을 할 때 편하게는. 그래서 기본 틀에서 약간 모디파이해서 쓰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밴쿠버를 내가 선택을 했다. 그래서 내가 투구하는 저널이 밴쿠버의 형식에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좌측의 메뉴명만 봐도 너무나 어지럽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드리는 게 훨씬 빠르긴 해요. 근데 나는 하나만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요 템플릿에 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템플릿. 비블리오그래피의 템플릿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정보에서 요것만 요렇게 보여줘라는 형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저널 아티클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저자명을 쓰고 마침표를 찍고 가운데 점 요게 있는데 가운데 점은 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논문의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점하고 세로 빠는 그 신경 안 써도 되세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투과한 저널이 요 모양을 그대로 따르는데 페이지스 다음에 점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요것만 지워주면은 점이 없는 형태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슈 넘버는 안 쓰게끔 되는 이슈 항목을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간단하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하기에도 내가 잘못 건드려서 잘못 디스플레이 되면 어떡하지라고 좀 고민하세요. 근데 물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바뀐 내용 저장했냐 이제 물어볼 겁니다. 이제 저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엔드노트 라이브로 오셔서 그 해당되는 스타일을 적용해서 업데이트를 해보시고 나면은 그 모양들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나온 것들을 보시고,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는데 또는 아닌데라는 걸 보시고 다시 여기 와서 또 편집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아니오로 일단 저장 안 하고 원래 기본 모양대로 일단 남겨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편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드밴스 교육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의 정보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신 내용들에 있는 것들을 다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써보시다가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 저런 것도 써볼까? 하시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의를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하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의 채팅창에다가 제가 이제 하나 링크를 올려놨는데 이 링크는 오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링크 클릭하시고 이건 제가 올린 거라 다른 분이 올린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막 올려놓은 거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에다가 클릭하시면서 의견 주시면은 다음에 또 어드밴스드 이런 내용도 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더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시게 되면은 그런 거 내용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업데이트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드밴스드의 이 교육의 내용들은 연구자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 혹시 이건 돼요? 이것도 돼요? 이거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기능들이 있으신데 이게 베이직이나 전체 교육에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편성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팁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시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드렸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 설명 간단하게 또 찝어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논문 수집할 때는 대부분 이제 펀메드 창을 열고서 하셨지만은 아까 온라인 서치 기억나시죠? 뭐 그런 것들도 타이틀 하나 쓸 때 편하고 그다음에 오늘 챗GPT에서 검색된 정보들을 엔드노트로 담는 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아까 챗GPT에 담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 이거 말씀드렸죠. 업데이트 굉장히 편하니까 그다음에 온라인의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도 수집하는 거 떠오르시죠? 하나씩 제가 다시 리마인드 좀 드릴게요. 그런 기능도 쓰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기능도 있었지만 스마트 그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 값으로 정리하는 거 굉장히 편하고요. 태그 같은 경우도 사실 잘만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PDF를 내가 수집하고 나서 AI 자체가 심어졌기 때문에 엔드노트가 그 안에서 AI를 통해서 PDF와 대화하면서 하는 작업들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이제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과정들 중에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이시거든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나만 쓰시지 않고 여러 연구자랑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도 좀 확실하게 오늘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또 혹시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질문 사항들은 이렇게 문의 주시면 되고, 저희 교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C톡 쓰시니까 C톡으로 도서관 사서팀에 이승재로 문의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뭐 대면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다 있으니까 편하신 경로로 해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해 드렸던 링크 클릭하여서 설문지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